영상을 시작하기 전 구독 설정을 해주시면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한 남자의 인생에는 두 번의 겨울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겨울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사막에서 맞이했고, 두 번째 겨울은 서울 한복판에서 홀로 맞이했습니다. 어쩌면 두 번째 겨울이 더 춥고 외로웠을지도 모릅니다. 1985년, 그때 김진수 씨는 35이었습니다. 아내와 어린 딸을 한국에 남겨둔 채 사우디행 비행기에 올라탔습니다. 주머니엔 가족 사진 한 장뿐이었습니다. 그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5년만 기다려달라고, 꼭 집 마련해서 돌아오겠다고. 하루 12시간, 섭씨 45도가 넘는 자결하는 태양 아래서 철근을 들었습니다. 모래바람이 얼굴을 핥히고 지나갔지만 그의 마음속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된다고. 딸이 초등학교 입학할 때는 꼭 돌아가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밤이면 컨테이너 숙소에서 가족 사진을 꺼내보았습니다. 사진 속 아내는 웃고 있었고, 아기였던 딸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있었습니다. 그 얼굴들이 그를 버티게 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국제전화로 들리는 딸의 목소리는 점점 낯설어졌습니다. 아빠 언제 오냐고 묻는 딸에게 그는 곧 가겠다고, 큰 선물 들고 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5년. 그렇게 1825일을 견뎠습니다. 손에 박힌 굳은 살만큼이나 그의 마음도 단단해졌습니다. 그는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참았습니다. 외로움도, 그리움도, 고통도. 1990년 가을, 서울은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5년 만에 밟는 조국의 땅은 왠지 낯설었습니다. 공항 출구에서 그는 아내와 딸을 기다렸습니다. 아내와 딸을 부르며 손을 흔들었지만 아내의 표정은 차가웠습니다. 어린 딸만 아빠를 향해 뛰어왔습니다. 그는 많이 자란 딸을 안으며 그리웠냐고 물었습니다. 짐을 싣고 집으로 향하는 차 안은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은 5년 사이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많이 변한 건 아내의 마음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그날 밤, 딸을 재운 후 아내가 말했습니다. 5년 동안 고생한 거 안다고, 자신도 혼자 애 키우느라 힘들었다고. 그러나 아내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이젠 자신과 그가 같은 속도로 못 갈 것 같다고. 이혼하고 싶다고. 5년 동안 생각 많이 했는데 우리는 이미 끝난 것 같다고. 그 순간 사우디에서의 5년이 모래성처럼 무너졌습니다. 뜨거운 사막에서 흘린 땀도, 가족을 위해 참았던 외로움도 모두 허공으로 흩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는 알았다고, 그래라고 말했습니다. 붙잡지 않았습니다. 사우디에서 배운 건 참는 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울고 싶었지만 눈물도 이미 사막에서 다 말라버린 것 같았습니다. 이혼 후 그의 삶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사우디에서 모은 돈은 위자료와 양육비로 대부분 넘어갔고, 그에게 남은 건 신림동의 작은 원룸과 몇 가지 짐뿐이었습니다. 일도 쉽게 구해지지 않았습니다. 5년의 공백은 생각보다 컸습니다. 딸은 한 달에 한 번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만날 때마다 딸과의 사이는 더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놀이터에서 잠깐 함께 있다가도 딸은 이제 가봐야 한다고, 엄마가 기다린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조심히 가라고만 할 수 있었습니다. 밤마다 그는 천장을 바라보며 자문했습니다. 내 인생은 여기까지인가? 사막에서 죽을 고생한 게 이것뿐인가? 그렇게 2년이 흘렀습니다. 그는 점점 사람들을 피했고 세상과 단절됐습니다. 소주병과 함께하는 밤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밑바닥에서 그는 하나를 깨달았습니다.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지만 다시 일어서는 건 자신의 선택이라는 것을. 그는 거울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이대로 끝낼 순 없다고.
딸에게라도 떳떳한 아빠가 되고 싶다고. 1993년 그는 다시 현장으로 돌아갔습니다. 사우디에서 배운 기술과 경험은 여전히 그의 무기였습니다. 동료가 나이가 있으신데 이렇게 고생하실 필요 있냐고 물었을 때 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 정도는 고생도 아니라고. 자신은 사우디에서 5년을 버텼다고. 그는 현장을 누구보다 잘 이해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해결책을 냉정하게 찾았고 사람들은 그를 신뢰하기 시작했습니다. 45살이 되던 해 그는 작은 건설관리 회사를 차렸습니다. 직원 3명으로 시작한 작은 회사였지만 그의 경험과 성실함은 빛을 발했습니다. 10년, 15년, 20년. 시간은 그의 편이 되어 주었습니다. 회사는 안정되었고 그는 서울 강남에 아파트를 마련했습니다. 60대에 접어든 지금 그는 다시 성공한 남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한 성공이었습니다. 반면 전처 이수정 씨의 삶은 전혀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이혼 후 만난 남자와 재혼했지만 5년 만에 또다시 이혼했습니다. 50대 중반이 된 그녀는 이제 삶이 지쳐 있었습니다. 믿었던 남자에게 돈을 잃고 사람을 잃고 신뢰를 잃었습니다. 강남 뒷골목 허름한 술집에서 그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내가 왜 그때 그 사람을 놓아버렸을까? 그리고 그녀 옆엔 또 다른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녀보다 10살 이상 어린 박민호라는 40대 중반의 남자였습니다. 달콤한 말만 늘어놓는 그는 이수정에게 속삭였습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자기가 다 해결해 주겠다고. 그러던 어느 날 민호가 물었습니다. 전 남편이 요즘 잘 나간다며 건설 회사를 한다고 들었다고. 이수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딸한테 들었는데 강남에 아파트도 샀다더라고 말했습니다. 민호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그럼 다시 연락해보는 건 어떻냐고. 예정도 있고 딸도 있지 않냐고 제안했습니다. 이수정이 망설이자 민호는 말했습니다. 받아주게 만들면 된다고. 아직도 예쁜데 뭐가 문제냐고. 그리고 딸을 이용하면 된다고. 그렇게 치밀한 계획이 시작되었습니다. 2024년 봄, 30년 만의 재회였습니다. 백발이 늘어난 남자와 세월의 흔적이 역력한 여자가 강남의 한 카페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이수정이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오랜만이라고 잘 지냈냐고. 김진수는 담담하게 그럭저럭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이수정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자신은 많이 힘들었다고. 재혼했던 사람한테도 버림받고 지금은 혼자라고. 그녀는 준비해온 대사를 술술 풀어냈습니다. 요즘 많이 생각한다고. 그때 자신이 왜 그랬을까? 5년을 기다리지 못하고. 김진수는 찻잔을 들며 다 지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수정이 물었습니다. 자신을 용서했냐고. 김진수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용서가 뭔지 모르겠다고. 그냥 각자 선택한 길을 간 것뿐이라고. 이수정이 손을 뻗으며 말했습니다. 다시 시작하고 싶다고. 다시 가족이 될 수 있을까 하고. 김진수는 손을 거두며 물었습니다. 왜 지금이냐고. 왜 30년이 지난 지금이냐고. 이수정은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후회했다고. 정말 많이 후회했다고. 그가 성공했다고 해서가 아니라 진심으로 그렇다고. 김진수는 몰랐습니다. 이 만남이 우연이 아니라 치밀하게 짜인 각본이라는 것을. 그리고 카페 저 멀리 선글라스를 낀 남자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그로부터 한 달 후 딸 김지연이 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이제 26이 된 지연은 사회초년생이었습니다. 지연이 물었습니다. 아빠가 엄마를 만났다며. 김진수는 놀라며 어떻게 알았냐고 물었습니다. 지연은 엄마한테 전화 왔다고. 아빠 만났다면서
엄마가 많이 후회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진수가 한숨을 쉬자 지연이 아버지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자신은 이제 어린애가 아니라고. 엄마가 아빠한테 잘못한 거 다 안다고. 근데 엄마도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 있는 거고, 아빠는 이제 성공했으니까 여유를 가져도 되지 않겠냐고. 김진수는 그게 여유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자신은 그냥 가족이 다시 함께 있었으면 좋겠다고. 엄마 아빠가 다시 만나면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잖냐고. 딸의 간절함에 김진수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평생 딸에게 미안했던 아버지였습니다. 그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생각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지연이 밝게 웃으며 고맙다고 했습니다. 다음 주에 엄마 데려와서 같이 저녁 먹자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김진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잘 들으라고. 딸이 바라는 건 알겠다고. 근데 그건 딸의 바람이지 자신의 행복은 아니라고. 지연이 당황했지만 김진수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자신은 지금 이대로도 괜찮다고. 혼자지만 불행하지 않다고. 일주일 후 지연은 엄마를 만났습니다. 오랜만에 모녀가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수정이 물었습니다. 아빠 어떠냐고, 잘 지내시냐고. 지연은 편안해 보인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아빠 다시 만나고 싶은 거 맞냐고. 이수정은 눈물을 보이며 당연하다고, 자기가 얼마나 후회하는데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이수정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이수정이 화장실에 가는 사이 탁자 위에 놓인 핸드폰에서 계속 메시지 알림이 울렸습니다. 지연은 무심코 화면을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화면에는 이런 문자들이 있었습니다. 재산 절반만 넘기면 끝이야. 곧 이혼한 남편 다시 묶을 수 있어. 딸 잘 구슬려. 그게 핵심이야. 성공하면 우리 외국 나가자. 지연은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이게 뭐냐고 속으로 외쳤습니다. 더 위로 스크롤하자 박민호라는 남자와의 대화가 끝도 없이 이어졌습니다. 이수정이 화장실에서 돌아오자 지연이 핸드폰을 내밀며 물었습니다. 이게 뭐냐고. 이게 대체 뭐냐고. 이수정이 당황하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지연은 울먹이며 소리쳤습니다. 엄마가 정말 아빠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돈 때문이었냐고. 처음부터 다 계획이었냐고. 이수정이 변명하려 했지만 지연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자기한테까지 거짓말을 하냐고. 자기까지 이용한 거냐고. 지연은 카페를 뛰쳐나갔습니다. 뒤에서 엄마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지연은 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눈이 퉁택 부어 있었습니다. 김진수가 놀라며 문을 열자 지연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미안하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김진수는 딸을 안으며 무슨 일이냐고 진정하고 얘기해보라고 말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지연이 핸드폰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아빠 돈 노리고 접근했다고. 자기까지 이용한 거였다고. 김진수는 딸의 핸드폰에 찍힌 문자 내용을 천천히 읽었습니다. 표정은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랬구나. 지연이 울며 말했습니다. 정말 미안하다고. 자기가 너무 순진했다고. 자기가 아빠를 위험에 빠뜨릴 뻔했다고. 김진수는 딸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라고. 넌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거라고. 그 순간 김진수는 모든 걸 이해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재회, 눈물의 고백, 딸을 통한 접근. 모든 것이 치밀하게 짜인 각본이었습니다. 그는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사실 자기도 조금은 이상하다고 생각했다고. 근데 딸이 간절히 원하니까 고민했던 거라고. 지연이 물었습니다. 이제 어떡하냐고.
김진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할 일을 하는 거라고. 다음 날 아침, 김진수는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변호사는 증거가 확실하다고 말했습니다. 사기 혐의로 고소할 수 있다고. 김진수가 말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요? 변호사가 확인했습니다. 전처분과 그 남자 둘 다 말씀이시죠? 김진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법대로 처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는 결혼 사기 및 재산 편취 미수로 두 사람을 고소했습니다. 증거는 충분했습니다. 이수정에게 고소장이 전달되자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 번만 만나서 얘기하자고. 제발이라고. 하지만 김진수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할 말 없다고. 변호사 통해서 연락하라고. 이수정이 말했습니다. 지연이는 어떡하냐고. 김진수는 말했습니다. 딸은 자기가 책임진다고. 당신은 이제 딸 걱정하지 말라고.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30년 전에도 그랬듯 미련 없이 끊었습니다. 집에서 딸과 마주 앉은 김진수에게 지연이 물었습니다. 엄마가 처벌받을까요? 김진수는 그건 법이 판단할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지연이 눈물을 닦으며 물었습니다. 자신은 엄마를 용서해야 할까요? 김진수는 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용서와 선택은 다른 거라고. 네 엄마니까 용서할 수는 있다고. 근데 그렇다고 당한 것을 없던 일로 할 순 없다고. 지연이 말했습니다. 너무 힘들다고. 엄마가 이런 사람인 줄 몰랐다고. 김진수가 대답했습니다. 사람은 다 약점이 있다고. 네 엄마도 힘들었을 거라고. 근데 그게 다른 사람을 속이고 이용할 이유는 되지 못한다고. 한 달 후 사건은 합의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김진수는 처벌을 강하게 원하지 않았고 이수정과 박민호는 합의금을 물고 서로 헤어졌습니다. 어느 해질녘 한강공원 벤치에 아버지와 딸이 앉아 있었습니다. 지연이 석양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빠, 자신은 진짜 아빠가 재혼하라는 뜻은 아니었다고. 김진수는 미소 지으며 안다고 대답했습니다. 지연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그냥 아빠 인생도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였다고. 아빠는 평생 우리 위해서만 살았잖아요. 김진수는 딸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그 마음이면 충분하다고. 지연이 물었습니다. 정말요? 김진수는 하늘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아빠는 지금 이대로도 괜찮다고. 너 같은 딸이 있고 일도 있고 건강하고. 이게 행복 아니겠냐고. 지연이 아버지에게 기대며 말했습니다. 사랑해요, 아빠. 김진수도 대답했습니다. 나도 사랑한다, 우리 딸. 그의 선택은 복수가 아니라 자존이었습니다.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는 것도 권리이고 혼자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도 용기였습니다. 60년의 인생, 두 번의 겨울을 지나 그는 마침내 자신만의 봄을 맞이했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용서는 의무가 아니라고. 행복은 선택이라고. 해가 지고 있는 한강가, 아버지와 딸이 함께 걷는 뒷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은 이제 그 자신을 위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용서는 의무가 아닙니다. 행복은 선택입니다. 선생님, 이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